천마성의 막내 아들 사화. 성조님, 이대로 올려보내도 괜찮겠습니까? 뭐가 말인가? 막내 공자의 몸 상태로 천마봉의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몬 것이네. 끝내 강해지지 못하면 죽어야겠지. 천마대제인 내 품에서 어찌 견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천마대제 백천기는 단호했다. 독심이 없이는 천마성의 무공을 대성하긴 어려웠다. 백무진의 근골은 나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공의 소질이 없다는 것은 백무진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이는 무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다. 성격과 무공? 별 상관관계도 없고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다. 정파의 무공과 마도의 무공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정종신법이라 해서 정파 계열의 무공들은 대부분 정도를 지키면서 서서히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반면 마도의 신법들은 속성으로 빠르게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정종신법은 도가 계열의 무공과 불가 계열의 무공, 그리고 패도적인 무공과 장중한 무공 등으로 나뉘며 마도의 무공 역시 다양한 성격의 무공들이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마음속에 살기가 가득한 자가 도가나 불가 계열의 무공을 익히면 어느 정도 성취는 이룰 수 있겠지만 끝내 대성하긴 어려웠다. 백무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린 심성으로는 패도적이면서 살기 가득한 천마성의 마도 절학을 익히려고 하니 그게 잘 될 리 없었다. 빠르게 고수가 되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성격에 맞는 무공을 선택해서 수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상승의 신법이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익히려 드는 게 무리민들의 습성이었다. 차라리 정파의 무공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백천기가 탁자를 내리쳤다. 순간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탁자가 가루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천마대제의 손자가 어찌 정파의 무공을 익힌단 말인가? 심정적으로는 백무진의 성향상 정파의 무공이 어울린다는 것을 백천기 역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막내 아들을 폐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정파였다. 정과 마가 함께할 수 없듯 천마성의 손자가 정파의 무공을 배우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두기 한평은 속으로 혀를 찼다. 백무진은 이미 가망이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나약한 심성을 뜯어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백무진의 아비 백장천의 자질에 반해 양부를 자처했다. 때문에 백무진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나마 백무진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정파의 무공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사실 대두기 한평이 생각해도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성주, 그 낭인이란 자는 어찌할까요? 그냥 놔두게. 보나마나 누군가의 사조를 받고 모진이에게 손을 쓴 것이겠지. 성주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하하, 자네도 내가 무정하다 할 텐가? 아닙니다. 소카가 어찌 감히. 백천기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대전의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어떤 싸움에도 관여할 생각이 없네. 힘이 없는 자는 죽을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지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다 보면 천마성도 강해질 거란 생각이었다. 백천기는 단순히 장자라고 해서 천마성주의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다. 현실에 안주하면 결국 나태해지는 법이다. 이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늑대에게도 잡아먹힌다는 것을. 그는 지금의 천마성을 더욱 발전시켜 종국에는 정파까지 집어삼키길 원했다. 무림일통. 원래는 백천기의 손으로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마도 최강의 고수라는 백천기도 감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다. 정파 무림에는 지금 운해오존이란 강력한 고수들이 있었고 구파일방과 육문칠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들이 천마성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정무맹은 또 어떤가? 어느 하나 만만한 존재가 없었다. 결국 그 아이는 죽을 운명인가? 대두기 한평이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후계자들처럼 힘이 되어줄 외가도 없다. 그렇다고 천마성 안에 백무진을 도와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후계자 싸움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백무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백무진의 상처는 며칠은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가하게 자리에 누워 부상을 치료할 여유가 없었다. 백무진의 육체는 도저히 무공을 수련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이었다. 내공 수위도 고작 10년에 불과했고 근육도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 전형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 없이 그저 무공만 수련했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였다. 이런 경우 상승의 절기를 익힌다 해도 절정의 고수가 되긴 어렵다. 정신과 육체를 극한의 한계까지 내몰지 않고는 궁극의 성취도 없는 법. 백무진은 그날부터 곧바로 수련을 시작했다. 가슴 쪽의 외상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전생에 온갖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살았던 화성운이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부상을 입고도 적과 싸운 적도 있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였다. 전생의 화성운의 무공은 대력 양이신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패도적인 무공을 펼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체 능력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를 외문기공이라 한다. 흔히 무림의 고수들은 외공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금강석처럼 신체를 강하게 단련해도 내가 중수법에 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럴 바에는 내공을 극한으로 수련하고 반탄지기를 반출해서 몸의 안팎을 지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생의 사부는 반탄지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믿었다.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살수가 은밀하게 다가와 몸을 찌른다면 반탄지기가 일어나기도 전에 심장이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반탄지기는 결국 자신이 의식을 해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설령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온종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반탄지기는 지고무상의 절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펼칠 때마다 공력의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였다. 전생의 사부는 강력한 외공에 내공의 정심함을 더하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대력 양이 신법이었다. 대력 양이 신법은 2단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단공은 외공편이고 2단공은 내공편인데 특이한 것은 1단공과 2단공을 동시에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백무진은 바위에 정좌를 하고 대력 양이 신법의 법문을 읊조렸다. 이미 백무진의 단전에는 10년의 내공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대력 양이 신법 역시 천마성의 절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당연히 10년의 공력은 별다른 반발 없이 대력 양이 신법이 이끄는 대로 혈맥을 따라 움직였다. 그렇게 내력을 일주천시키는데 반시즌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처음 한 번이 힘들 뿐 그 다음부터는 순조로웠다. 2주천이 다시 3주천이 되고 5주천이 되었다가 대주천까지 걸린 시간은 2시즌이 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전생의 사부는 천마성의 고수였다. 하지만 당시 전생의 사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천마옥에 갇힌 상태여서 천마성의 절기들을 부정했다. 천마성의 5대 절기 중 하나로 유명한 혈천 한마장만 해도 그랬다. 공력을 단전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쏟아내기 때문에 그 위력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듯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전생의 사부에겐 의외로 비효율적인 무공으로 보였다. 공력을 모았다가 한 번에 쏟아내려면 손바닥보다는 발이 더 파괴력이 높기 때문이었다. 전생의 사부는 천마성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혈천 한마장을 뜯어고쳤다. 장법이 아니라 각법으로. 그의 천재성은 여지없이 들어맞았다. 무공의 이름도 그랬다. 소천마각. 한마디로
천마를 비웃는다는 뜻이었다. 백무지는 전생의 사부가 충분히 비웃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소 천마각이 혈천 한마장보다 몇 배는 더 위력적인 무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비록 7개의 초식밖에 없지만 그 위력은 하늘을 가르고 땅을 뒤엎을 정도로 엄청나다. 어쨌든 소 천마각을 대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외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내공도 그렇지만 외공 역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적어도 금종조 철포삼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지독한 수련을 거쳐야 가능하다. 하지만 백무지는 속성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앞으로 38년이 지나서일 것이다. 누가 먼저 알아냈는지는 모르지만 상처를 치료할 때 필요한 금착약을 몸에 바르고 외공을 수련하면 피부가 단단해지고 뼈가 튼튼해지며 그 효과가 탁월해진다. 10년 이상 수련해야 가능한 성취를 적게는 2에서 3년, 많게는 6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다. 속성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이 속성법에는 부작용도 없었다. 천하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최단 시간에 외공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속성법인 셈이었다. 오죽하면 외공을 경시하던 구파일방이나 육문칠가조차 자파의 제자들에게 외공을 수련시킬 정도였다. 당시 화성우는 예손을 바라보는 나이라 크게 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한창인 약관의 나이, 충분한 속성으로 수련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속성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백무진 하나밖에 없었다. 특히 천마성의 금착약은 효과가 뛰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하지. 칠보 흑명신단. 그 어떤 중한 외상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마도무림에서는 기보로 취급할 정도였다. 칠보 흑명신단이라면 최고의 금착약이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싸구려 금착약을 바르고 외공을 수련하는 것에 비해 몇 배는 효과가 뛰어나다. 백무지는 천마봉에 올라오기 전에 야광전에 들러 칠보 흑명신단을 잔뜩 챙겨왔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다. 그리고 한쪽에는 한 달 동안 먹을 벽곡단이 있었다. 예전에는 말린 육포도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흔한 육포 하나 없었다. 그만큼 백천기의 마음이 강경하다는 뜻. 예전의 백무진이었다면 크게 좌절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백무진은 아니다. 전생에서 화성우는 지금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생존했었으니까. 처음은 간단하게 시작했다. 온몸에 금착약을 바르고 천마봉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단련했다. 상처 부위가 격렬하게 아팠지만 백무진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겨우 이 정도에서 멈추기에는 백무진의 의지가 그리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엉망인 육체가 문제였다. 겨우 한 번 왕복했을 뿐인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공력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외공의 수련이 되지 않는다. 외공을 수련할 때는 무조건 육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어도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수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다. 하물며 귀한 금착약까지 발랐으니 더더욱 이 정도로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 왕복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한 듯 잔뜩 젖었고 3번 오르내렸을 때 백무진은 거의 탈진 지경이었다.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백무진은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누워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5번 이상은 오르내릴 생각이었는데 이놈의 육체가 문제였다. 솔직히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몸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았다. 그럴 순 없지. 백무진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다. 전생에서도 화성우는 지독한 독종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지독한 도끼였다. 전생에서 한 번 경험한 적이 있기에
이 한심한 육체를 극한으로 내몰 수 있었다. 그의 도끼는 천마성의 무공들과 궁합이 맞았다. 아직 젊기에 체력 회복도 빠르다. 이렇게 숨이 꼴깍 넘어가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소천마각을 익힐 수 있는 근력과 체력이 만들어질 것이었다. 결국 백무지는 악착같이 한 번 더 천마봉을 올랐다. 다리 근육이 푸들푸들 떨린다. 백무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져 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했다. 백무지는 곧바로 정좌를 취하고 대력 양이신법을 운기했다. 이렇게 혈맥을 따라 공력을 일주창시키면 혹사시킨 근육을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많은 실전을 거치면서 터득한 것이었다. 전생의 사부는 천마옥에서 대력 양이신법을 만들었을 뿐 익히지는 못했다. 때문에 대력 양이신법에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을 것이었다. 그렇게 사부가 만든 대력 양이신법은 화성운의 깨달음까지 더해져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